의미를 이해하자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문 세력들, 문재인을 포함한 친문 세력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엄, 오늘 조지 카텔 교수가 쓴 인간의 존엄이라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게 뒤에서 다 볼 겁니다.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이라는 게리 콕스가 지은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그 다음에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삶과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우스 켈러라는 사람이 쓴 왜 살아야 하는가? 10명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삶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삶의 의미를 강의하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버린 몸 그저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코스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코스의 삶의 의미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조지 카텝의 견해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지 카텝. 근데 이 책은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이런 정치학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조지 카텝은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자입니다. 명예교수로 존 롤스, 이사야 벌린, 이거 다 철학자잖아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을.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 큰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내가 좋아하는 그 한나 아렌트는 정치 철학자잖아요. 한나 아렌트의 이론에 대해서도 또 폭넓게 검토한 문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영어로 보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누가 좀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지 카텝의 책은 요거 한 권 번역됐는데 이태용 교수가 번역했는데 이게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이 책을 번역했어요.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근데 이 책이 많이 안 팔린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예요. 철저한 자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철저하진 않지만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개인주의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방 이 조지 카텝 교수의 이 책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앞에 쓴 글을 35쪽에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단들에게도 개인과 인류와 같은 실존적인 중요성이나 존엄성을 부여하려는 이론가들의 노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아닌 인류가 아닌 인간이 아닌 집단들, 그러니까 여러 조직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도 다 이 조직이잖아요. 그런 집단들에게 또 개인과 인류, 그러니까 인간으로 통칭되는 인간과 같은 실존적 중요성이나 존엄성을 부여하려는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짓에 나는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회의적이다. 집단의 권리라는 개념에도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집단이라는 조직, 여러 조직, 시민단체 또는 이 관공서든 뭐든 간에 하여튼 뭐든 간에 그 집단에 어떤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이 개념의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집단은 구성원들의 결사의 자유권이나 다른 권리들에게 전이될 수 없고 차라리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권리들을 제약할 수 있는 일종의 집합적인 권리들을 갖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집단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노조와 같은 결사의 자유권 또는 다른 그거에 따른 다른 권리들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구성원들의 개인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적 권리들을 갖는 것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 그 조직 자체의 논리에 의한 조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죠. 내가 집단의 권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이렇다. 이제부터 그런 이유를 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집단에게 어떤 권리가 집합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대겠다. 지금부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먼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맨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신이 아닌 집단에서 찾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순종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잠재 능력이 고갈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결같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삼성맨이 됐어. 그러면 내가 삼성맨이라고 지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삼성이 나를 보호해 줄 테니까. 삼성이라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거기다가 뭘 해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없고 삼성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네. 뭐 삼성이 좋은 직장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삼성 신입사원 들어갔다가 한 50%는 1년 내에 다 그만둔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내가 검사가 됐다고 쳐. 내가 내가 이제 검사인데 목에 힘주고 뻐기고 다닌다는 거야. 그렇게 조직에 어떤 집합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기를 바랍니다. 개인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1930년도에 누구죠? 내가 늘 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 라인홀드 니버 그 목사가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그 유니온 신학교 나중에 교수가 됐잖아요. 그때가 1930년대 초인데 그때 교수가 되고 이 책을 낸 거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것은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 도덕적인데 이것이 조직의 사회의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개인적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그 조직의 논리에 복속된다는 거야. 이게 그거야. 그래서 개인이 탄생하지 않고 오가니제이션 맨이 된다는 거야. 윌리엄 파이트가 쓴 오가니제이션 맨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조직 인간이 된다는 거지. 조직 인간이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1931년이니까 이게 1931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 조지 카텝이. 그런데 이 책은 언제 썼느냐? 2011년에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 책을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을 썼어요.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이 책의 가치는 뭐냐? 칸트의 인간관을 세속적으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인간관은 내가 예전에 몇 번 강의했고 카텝의 인간관은 지금 처음 강의하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여 이것이 자기 초월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입법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존엄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지 카텝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칸트를
기초로 해요. 간트를 기초로 하는데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게 뭐냐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과 다른 인류라는 위상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도덕 가치보다 더 높은 실존적 가치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적 가치라는 건 뭐냐? 인간이 다른 어떤 사물,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달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실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동물들, 다른 사물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인간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과 다른 인류라는 위상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 자연을 관리하면서 이 자연에 속해 있지만 이 자연과 부분적으로 결별하면서 이 자연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더 나은 자연을 위한 관리자적 가치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지. 이런 논지를 내가 이해한 건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지 카텝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칸트의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세속적인 차원으로 다시 확대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학적, 철학적 사유의 세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